전 세계는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아이폰 공장에서 마스크가 나오고 루이비통 공장에서 손세 정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굉장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거 본지 며칠 안 됐는데 또 오늘 만나게 됐죠. 앞으로 자주 보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제 하방 쪽으로, 그러니까 매도 방향으로의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지만 앞으로 강세장으로 돌아설 때는 상승 방향으로의 사이드카 또는 서킷 브레이커도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상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장이 많이 내려와 있고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저점이 몇 포인트니, 가격 얼마가 저점이니 이런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실제 바닥은 그런 수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로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바이러스의 경우는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시점, 그 근처쯤이 되어야지만 원인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그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 상황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면 부풀게 할 수도 있는, 유동성은 엄청나게 공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유동성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쟁여놓거나 또 못 받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국에서는 유동성 공급 정책들을 다 내놓았고요. 금리 인하가 그 대표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인데요. 금리를 낮추면 기업이건 사람이건 더 낮은 금리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미 다 쓸만한 카드들은 다 썼어요. 미국의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를 향해 가고 있고요. 과거 리먼 사태에서도 제로 금리로 떨궜었는데 제로 금리로 떨구고 나서 실제 반등은 4, 5개월 뒤에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제로금리 카드를 썼지만 앞으로 진짜 써야 될 만한 카드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한국 증시의 어떤 돌파구, 어려운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라기보다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뉴스가 좀 보이는데요. 자, 현재 이 세계대전급 위기다. 각국에서는 민간 동원 전시태세 수준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정부에서 요청한 그런 긴급 물자들을 원래 그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있게 지금 그런 법안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뭐 독일, 영국, 미국 등등등 그런 생산 활동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자, 유럽의 루이비통에서과 주류 업체에서는 어차피 술이나 알코올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손세 정제를 만들고요. GM이나 포드 같은 자동차 이런 첨단 공장에서는 인공호흡기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는 폭스콘, 아이폰 조립사가 마스크를 만든 바가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그 넓은 그 유명한 뭐 메시나 이런 호날두가 뛰는 축구장에서 재소자들을 이용해서 그 축구장에서 임시 만드는 캠프에서 의료 장비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런 긴급 상황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현대차 공장에서 뭐 마스크가 나온다든지 삼성 공장에서 뭐 손세정제가 나오는 거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긴급 물자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계속 될수록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나 면역력을 더 키울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단축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이 바이러스 피해를 좀 덜 본 이유가 한국인의 97%가 마스크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던 걸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이제 생산 활동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고 독일에서는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보다 이렇게 심했던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소수의 영세한 그런 마스크 기업들만 압박할 게 아니라 좀 이런 뭐 군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 어차피 요즘 현재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한이랑 싸우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고 이런 활동들은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증시에 반영이 되어야 말인데 과연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다지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각국의 정상들이나 또 중앙은행에서 중요 정책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상식선에 있는 중요한 정책들은 다 쐈어요. 근데 약발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냥 현금 돈 준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자, 요즘 우리 이제 지수를 볼 때,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지수 선물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 지수 선물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특정 지표를 추종하는 선물 지표입니다. 선물 지수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퓨처스, 어떤 특정 지표의 미래를 가지고 올라갈 거나 내려갈 거냐에 대한 투자를 하는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은 정규장 이후에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 선물, S&P 500 지수 선물, 나스닥 100 지수 선물 같은 이런 주요 지표들이 지수 선물이 우리나라 장 개장 시장에도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지수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나라 장 개장 상황에서도 알 수가 있었어요. 최근 우리나라 장이 굉장히 중간에 하락장을 보였을 때 미국 지수 선물을 보니까 하한가에 가 있더라고요. 이 지수 선물은 5%가 맥시멈 변동 구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7, 4.8,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한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투심이 얼어붙었던 얘기입니까? 그래서 최근에 장 중에 계속 그런 흐름들을 보였어요. 오늘 우리나라 장이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거든요. 이유는 미국 지수 선물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제 기억에 아까 플러스 한 2% 정도 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 끝날 때는 쭉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 끝나니까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아장은 폭락시켜 놓고 아시아장 끝나고 유럽장 분위기 개장할 때 또 살짝 띄워놓고. 그래서 현재 지금 이탈리아나 이 독일이나 이쪽 증시 보면은 분위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요 지선물이니까 세계 주요 지수로 넘어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장은 완전 그냥 완전 뭐 핵폭탄 맞은 급이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이지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탈리아가 특히 1.8%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다소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증시 한번 볼까요? 자, 이탈리아 지수인데요. 낙폭을 보시면은 급락을 했지만 더 빠지진 않고 그래서 최근 며칠고 횡보하는 걸 보이죠? 네, 더 밀리진 않아요. 하방 경직성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탈리아는 사망자, 감염자 수가 유럽에서 가장 1등으로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탈리아 증시는 어느 정도는 저점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바닥은 아니죠. 지금이 바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수 선물 흐름을 좀 보자는 부분과 해외 증시 부분들이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미국장 개장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아시아와 유럽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선물을 보시면은 사이트들이 많아요. 지수 선물을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저도 한 사이트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보신다면 대충 이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 S&P 500 빅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포지수고요. 참고로 이 공포지수가 오늘 우리나라 장 개장 중에 또 고점을 찍고 약간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마음이에요. 겁나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무섭다는 얘기예요. 아직 이 공포지수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한 시장은 여전히 바닥에서 빠른 반등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지표들이 있으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선물을 보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방송에서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예측 자체가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과거에 뭐 어땠으니까, 뭐 5년 전에 어땠으니까 지금도 그렇다? 물론 봐야 될 만한 부분들도 있지만, 뭐 10년 전, 15년 전이랑 지금 비교한다. 심지어 리먼 사태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리먼 때 이랬는데 지금 왜 이러냐?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무조건 몰빵해야죠. 사야죠. 매수 올인해야죠. 근데 매수 올인하는 투자 주체가 있습니까? 외국인 안 하죠? 기관 안 하죠? 연기금도 안 하죠? 개인만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왜? 개인은 예전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다 리먼 사태 때 얘기 가져오면서 2008년도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 정도 왔으면 갈 거야.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시장은 언제나 일반 대중들의 상상과는 반대로 가거나 다르게 가거나 좀 어긋나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국 목적지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많이 다른 경우도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미스터 마켓이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시장 그 자체, 미스터 마켓이 변덕을 부리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예측을 한다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을 보고 그 뒤에 대응하는 식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위험한 게 저점 예측, 바닥 예측을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가올 수 있는 악재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1분기 실적이라는 말씀드렸죠. 혹은 2분기 실적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을 미리 예측을 좀 해놓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된 다음에 반등을 예상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얘기로 돌아가서 각국의 정부들이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약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과거 리먼 사태 때도 뭐 그랬던 거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시장은 반등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부에서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씩 준다 그래요. 안심이 되세요? 내 계좌는 마이너스 3천만 원인데 지금 일자리를 잃게 생겼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도 못 내고 지금 매달 500만 원씩 적자나고 있는데 그 100만 원 주면은 뭐 일회성이야 뭐 하루에 100만 원 주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일회성이잖아요. 선거 끝나면 지원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거를 건드려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돌파구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돌파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치료제예요. 굉장히 뻔한 얘기지만 마스크가 중요한 시기는 지나갔어요. 마스크 중요하긴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총선 때 있죠.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이 투표소에 들어가려면은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총선 투표할 수 있대요. 마스크가 선거 때까지는 필요하겠네요. 그죠? 근데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은 뭐 마스크 중요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마스크는 예방과 확산을 막는 측면이지 이미 확진자에게는 그렇게 상황을 진전시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신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백신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막 오죽하면은 부작용이 있는 에이즈 치료제나 에볼라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가져와가지고 막 도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는 잡을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잡을 수 있지만 다른 합병증도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코앞에 닥친 것부터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백신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백신을 개발하는 게 즉 이 전 세계 바이러스 전쟁, 전시잖아요 지금. 바이러스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일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1등으로 이 백신을 개발하는 나라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올라갈 거고요. 그 기업이 현 시점 대비해서 지금 뭐 대부분 바닥이니까 대비해서 뭐 1000%, 2000%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국에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왜 우리 5G 세계 1등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 노력을 지금 어디에 써야 되냐면 여기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백신에.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1등으로 나올 수 있게 규제 완화시켜주고요. 임시로라도 규제 완화시켜주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뭐죠? 임상. 임상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다는 거예요. 이거 좀 풀어주고. 지금 급하잖아요. 아니 지금 아이폰 만들어야 되는 공장에서 마스크를 만들고 또 루이비통 명품 라인에서 손세정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준대요. 그 기업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부의 부름에 응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것들 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첫 번째 돌파구는 백신. 이거는 기업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산학연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응원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행히 지금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백신주들이 거의 다 뭐 일부 종목은 폭등을 했지만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백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K바이오라는 좀 이런 거를 저는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나와준다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왕따 돼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파구는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바로 이겁니다. 북한입니다. 북한도 코로나 때문에 방학을 연장하고요. 지난해 북한이 중국 무역 적자 사상 최대다. 북한의 유일한 친구가 중국인데 네, 무역 적자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남북 기대 수명이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더 기대 수명이 짧대요. 11년 정도. 북한도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탈 수 없다. 똑같죠? 지금 북한에 지금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지만 있는 거예요. 북한이 계속 자기는 주장하잖아요. 우리 환자 없다. 근데 환자 없는데 이런 걸 왜 해요? 환자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많이. 정책적인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방학 연장했대요. 마스크 필수 똑같아요, 우리랑. 거기다가 이 와중에 평양종합병원을 착공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발파 단추를 눌러서 땅을 다졌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평양에서도 명당 자리에다가 병원을 지었다는 얘기는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미 농무부에서는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이 26년대 최저다. 올 겨울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원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지원을 해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사실상 그 미국이랑 대화 루트가 많이 좀 차단됐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북한에 관심을 끄게 되면서.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포사격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계속 군사훈련하면서 계속 심란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날 좀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날 좀 봐달라. 대화 좀 하자. 그런 과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북한과의 어떤 교류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 행정부에서 북한 우선순위가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딴 데 관심이 가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 쪽에서 먼저 좀 현실적인 그런 접근을 좀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것들이 북한과 연결이 되면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뭐 예전에 남북경협 한참 얘기 있었을 때 그때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 뭐 사업적인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에서 우리끼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내수도 안 되고 인구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과의 교류가 되면은 이런 것들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 네이버 뉴스를 보시는 게 아니라 블룸버그나 저기 ABC 뉴스 같은 걸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뉴스를 보고 나서 우리가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우리는 아까 본 것처럼 미국 선물지수 봐야 되고 공포지수 봐야 되고 이 되지도 않는 영어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깝깝하죠? 그래서 이 돌파구 시나리오가 잘 돼서 다른 나라들이 신나게 급등할 때 우리나라 왕따 됐던 것들을 다 복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밤이 좀 걱정됩니다. 지금 시간이 8시이기 때문에 아직 미장이 열리진 않았어요. 근데 유럽 증시 분위기를 보니까 뭐 스타트는 좋았지만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폭락이 나오는 것까지는 아닌데 썩 좋은 상태는 아니고 그냥 조금 올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과연 어떤 변덕을 부릴지. 최근에 급등락을 계속 반복했으니까 급락 한번 줬으니까 급등 줄 수도 있어요. 되게 심플한 생각이지만 지금은 상식적인 흐름보다는 지금처럼 비상식적인 부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예측하기보다는 대응하는 게 보고 나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머리 쓰고 막 어떤 뭐 숨겨진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해도 불안하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백신 개발이 정말 초읽기에 들어가서 다음 달부터 일단 환자들에게 임상 들어간다. 이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전 세계는 한동안은 공포심을 어느 정도 안고 있을 거라는 거. 우리나라 기술력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분석을 간단하게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제가 방송을 꾸준히 했지만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들 크게 맥락은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고 시장이 그냥 미친 듯이 요동치고 좋았다 나빴다 조울증 반복하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왜 하방 쪽으로만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반등 나올 때는 올라갈 때도 상방 사이드카 발동 너무나 기분 좋지 않으세요? 실제 2018년도에 발동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증시 신고가 찍을 때 너무 기뻤죠.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이 고점에 매수를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망했지만 그런 걸 보실 날도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시작점이 그 시작의 불꽃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하락장 잘 견디셔서 꼭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가시고요. 댓글도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도 보고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